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 중급 1 강인데요. 자, 중국 첫 번째 강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정혜란 강사라고 합니다. 认识你们很高兴. 네. 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자, 제 모습을 이제 중국어 입문 단계부터 차근차근 본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중국어 초급을 이제 이미 공부를 하시고, 중급 단계에서 제 모습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모두 다 너무나 알게 돼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자, 이번 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이번 강의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적으면서 보면요. 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네. 자, 제 강의를 차근차근 차례대로 보신 분들께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초급 1, 2를 네, 보신 분들, 그쵸? 일치월장이라고 해서 제 강의가 일치월장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초급 1, 2편을 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강의가 단계적으로 네,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2를 떼시고 중급 단계, 바로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단어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법에 관련된 내용이든지 전부 다 이제 단계에 맞게 이렇게 차례대로 듣는 그런 코스가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초급 1을 듣지 않고 초급 2만 완성을 하신 분들에게도 당연히 똑같이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미 나는 초급 단계를 벗어났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네, 그런 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초급 완성자를 이제 제가 이렇게 초급 완이라고 적을게요. 자, 초급 완성자분들께도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강의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초급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정해야 될지라는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요.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你们好吗? 你们好吗? 네.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서 여러분 당황하시는 건 아니시죠? 자, 你们好吗?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세요? 네, 제가 你们好吗? 라고 질문을 드렸죠. 사실 뭐 니하오마 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제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뭐 很好. 뭐 그쵸? 아주 쉬운 대답이죠. 很好 혹은 뭐 不好, 不太好. 네, 이 정도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입문스러운, 그쵸? 입문 단계에 머물고 계신 그런 대답이고요. 뭐 아니면 你们好吗? 라고 했을 때 정말 생뚱맞은 대답으로 你好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你们好吗?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잘 지냅니다. 못 지냅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뭐 하이커이 정도. 자, 좋은 대답이죠. 어쨌든 적절한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니하오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건 굉장히 그렇죠. 동문서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시는 분들 를 제가 조금 네, 구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우리가 초급 단계 완성이라는 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날짜 표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 시간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그쵸? 네, 우리가 중국어로 가격을 표현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초급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 맞게 아주 간단한 문장을 만드실 수 있다면 그럼 또 초급 단계를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정확하게 我去学校가 아니라 我学校
취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다면 네,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만한 그런 단계에 계시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어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는요, 우리가 영어와 다르게 시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바로 중국어인 게요. 시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그런 언어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국어는요, 이렇게 저렇게 꾸미는 말을 많이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를 기본 틀로 해서 거기에 네, 우리가 강조하고 싶다면 부사를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시간 명사를 집어넣어서 시제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첨가시키긴 하지만 단어가 막 뒤죽박죽 바뀌는 일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 맞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의 차이에서 네, 굉장히 많은 갭이 생기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초급의 기준을 내가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에 맞게 만들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강의 추천을 드릴 때 늘 항상 하는 그런 부류에 계신 학생들인데요. 어떤 단계냐면 이미 중급 단계입니다. 네, 이미 중급 단계에 있으나 나는 이미 중급자이지만 하지만 내가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겸 중급 단계 수업을 한 번 더 들어서 복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요. 자, 언어는요.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A라는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배운 단어를 B라는 선생님은 다르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똑같은 어법이지만 여러 번 다른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음으로써 아 이렇게도 활용하고 저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복습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우리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중급 단계가 1, 2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건데요. 내용에 큰 차이가 있거나 혹은 이렇게 어법에서 큰 차이가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중급 단계를 1강부터 20강까지 우리가 딱 한 편으로 완성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강부터 20강 한 편, 또 1강부터 20강 또 한 편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네. 자, 강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해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요, 주제가 있어요. 그쵸? 당연히 어떤 주제로 이 강의를 진행할 건지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1강, 5강, 6강, 10강, 11강, 15강, 16강, 20강 이렇게 각 5강마다 한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맞는 내용을 또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강부터 5강까지 예를 들어서 여행에 관련된 주제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단순히 여행이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죠. 그래서 여행을 가서 길을 찾아간다든지 혹은 여행을 가서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주제가 정해졌으면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처음에는 강의에서 슝츠 소개를 드리죠. 슝츠라는 건 뭐예요? 새로 나온 단어,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슝츠를 굉장히 중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국에 언어라는 건 단어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알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장땡이면 사전만 냅다 외우면 되죠. 하지만 단어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단어를 정확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소개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소개를 제가 강의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래서 슌츠 소개를 드리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 단어를 알았다면 문장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대화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네. 왜요? 왜 우리가 단어를 배워요? 말로 옮기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와 B의 대화로 이제 주로 이 슌츠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말로 하려고, 말로 옮기려고 단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할 때, 활용을 할 때도 대화 안에서 A와 B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적절한 공부 방법이 되시겠죠? 그래서 A가 아까처럼 니하오마 라고 물어봤어요. 또 잘 지냈어?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생뚱맞게 니하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러분.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화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하오마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워 한하, 나 잘 지내. 워 부하, 나 별로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맞는 경우가 되겠죠. 네. 자, 다음에 우리가 슌츠 대화를 공부를 하신다면 그 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구문이 될 수도 있어요. 구문이라는 건 뭐예요? 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구문. 이런 것들 있죠? 자,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문장을 이어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지각을 했어. 因为 내가 늦게 일어나서 所以 그래서 지각을 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문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중급이니만큼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중급은 어때요? 문장이 길어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장을 단답형으로 뚝뚝뚝 끊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구문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단계가 중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구문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어법 정리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기본적으로 모든 강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법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자, 뭐 어법이라는 게 그렇죠. 네, 외국어 배우다 보면 당연히 어법이라는 거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중급 단계에서 어법은요. 제가 제일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췄는데 바로 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중국어는요, 한국어와는 조금 다르게 보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이 보어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입문 단계와 초급 단계에서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보어라는 것이 중급 단계에서 등장을 하고요. 중국어의 보어는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중급 1에서는 보어 3가지를 정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급 2에서 역시나 보어 3가지를 정리를 함으로써 총 6가지 보어를 완성시킬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보어라는 말이 제 등장을 하면요. 눈을 크게 뜨고 초롱초롱하게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중국어에서 보어는 정말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건 대부분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다는 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이 계시다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다 완성이 되고 3단계에 들어갔을 때 구문 정리와 어법 정리를 확실하게 하신다면 중급 단계는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이 마스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길게
네, 강의 소개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중급 단계가 하나 업그레이드, 네, 높아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쉽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틀로 강의가 준비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준비가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시고 강의에 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1강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방금 소개를 드렸다시피, 네, 수업이 진행되면 첫 번째 단계, 바로 슌츠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어 소개인데요. 자, 이번 강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단어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는요, 아이하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하오는 바로 취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자를 그대로 보면 애호입니다. 그래서 애호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무언가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활용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단어가 바로 취미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안에 집어넣어 보면 你的爱好是什么?你的爱好是什么? 네,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내 취미는 무엇이야? 라고 해서 대답을 할 때는 我的爱好是무엇.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요용입니다. 요용 하면 바로 수영하다 혹은 수영이라는 명사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취미는 수영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我的爱好是游泳.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시겠죠. 자, 다음은요. 但是입니다. 但是하면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자, 但是와 같이 활용을 또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可是라는 의미의 단어. 바로 그러나, 역시나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죠. 자, 다음은요. 바로 이번 강의 바로 핵심이 되는 정도 보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읽으면 되시겠고요. 자, 우리가 이 단어는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해서, 네, 이성으로 읽으면 이 단어가 무언가를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떼이 하고 삼성으로 읽으면요. 이때는 능원 동사로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활용이 되죠. 네. 자, 우리가 이 단어 혹은 떼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읽는 이 단어, 이 한자는요, 활용도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 단어가 그런데요. 동사로서는 얻다. 그다음에 능원 동사로서는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 거고요. 자, 이번 강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경성으로 읽었을 때는 바로 보어로서 활용이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구문 정리 혹은 어법 정리를 할 때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보어라는 것은요. 네, 기본적으로 보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충해줘야 하는 거니까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어든지요. 항상 보어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동사를 보충해 주려고 등장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위치는 동사의 뒤에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도보어라고 보면은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도보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의
동사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아이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사의 정도 무슨 말인지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먹는 동작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먹는 동작이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동작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먹어. 너는 늦게 먹어. 이런 표현을 만들 때 동사의 정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조금 와닿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할 때예요. 吃 먹는 동작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먹는 동작이 快 어때요? 빠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먹는 동작이 慢 느립니다. 네. 이렇게 동작의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더라는 한자어고요. 이 단어의 위치는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동사의 뒤에 동사를 보충하려고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동사의 뒤에 역시나 동사의 뒤에 들어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吃得快 빨리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먹는데 빠르다. 그 다음에 吃得慢 먹는데 느리다, 늦게 먹는다, 천천히 먹는다 라는 의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의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험을 봐요. 시험을 치는 동작을 하는데 시험을 잘 봤다, 시험을 못 봤다. 아침에 기상하는 동작을 하는데 일찍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일을 보내요. 생일을 지내죠. 생일을 보내는데 기쁘게 지냈다, 슬프게 보냈다. 이런 식으로 동작에 대한 정도를 표현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정도부호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자, 바로 이번 강에서 비록 첫 번째 강이 되겠지만 이번 강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간단한 내용, 간단하지만 복잡한 것 같은 이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대화 안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你有什么爱好?你有什么爱好? 자, 너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我喜欢游泳,我喜欢游泳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수영을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죠. 취미가 뭐니? 라고 얘기를 해서 꼭 나의 취미는 무엇이야 이렇게 대답할 필요는 없죠. 취미가 뭐야? 나 수영하는 거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인 즉 곧 내 취미는 수영이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A가 你游得好吗?你游得好吗?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정도보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더 정도보어죠. 자,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동사 그리고 정도보어 뒤에 어떠한 상태가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우라는 건 수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여영, 수영이라는 뜻이지만 정확하게 이 여우는요, 헤엄치다, 수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 여우다, 너는 수영하는 정도가 허마, 좋니, 잘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너 수영 잘해? 너 수영하는 정도가 어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자, 설령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어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너 수영 잘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游得还行 游得还行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때요? 游的 수영하는 정도가 还行 그저 그래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뒤에는 일반적으로 정도 표현이 오면 되는데요. 늘 항상 어떻게 우리가 很好,不好 이 얘기만 합니까? 그저 그래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지 좋진 않아 라고도 이렇게 조금 돌려 얘기할 수도 있죠. 자, 还行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还可以라는 의미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저 그렇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有的还行이라고 하면은 수용하는 정도가 그저 그래. 결국엔 그냥 그쵸.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아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你有什么爱好?你有什么爱好? 너는 어떤 취미가 있어? 라고 질문을 했죠. 자, 다음 대화 이어서 보시면요. 我最喜欢打篮球.我最喜欢打篮球 라고 했어요. 最喜欢 가장 좋아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打篮球 하면 농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구하는 걸 제일 좋아해. 但是打得不太好. 但是打得不太好 라고 했습니다. 但是 그러나 근데 打的 농구를 뭐예요? 따, 때리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농구하는 정도가 不太好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동작이 어떠어떠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정도 보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도 보어가 없으면요.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나 농구 잘 못해. 뭐 나 밥 잘 못 먹었어. 뭐 아니면 나 잠을 잘 못 잤어. 전부 다 어떤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정도 보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대화 이제 이어서 보시면요. B가 我也打得一般我也打得一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我也 나도 역시 打的 네, 공을 치는 정도가 농구를 하는 정도가 一般 그저 그래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还行이라고 하면 그저 그렇다. 还可以 그저 그렇다. 역시 一般이란 단어 역시 그저 그렇다.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어는, 세 표현은 이번 강의에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문장 보니까 有时间我们一起玩吧. 有时间我们一起玩吧. 라고 했습니다. 有时间 시간이 있으면 我们 우리 一起玩吧. 같이 놀자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여기서 놀자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막연하게 뭐 놀이터에서 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 있으면 우리 같이 농구 한번 하자. 이렇게도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A와 B의 대화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쭉쭉 읽고 해석을 해드리면 뭐야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사실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이번 강에서 처음 등장한 정도 보어라는 것이 중간중간 이제 문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도 보어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한번 순서대로 차례차례 한번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보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우선 강의 안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도보란 동작의 정도를 보충하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동사의 정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활용을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에 이미 발생한 동작 혹은 지금 진행 중인 동작 그리고 습관적으로 늘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 판단, 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미 일어난 일 혹은 지금 진행 중인 일에만 활용할 수 있고 미래 시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起床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걸起床이라고 하는데요. 지床 중에서 지란 단어가 바로 동사입니다.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기상하다, 일어나다라는 동작에 대한 정도 표현으로요. 늦게 일어났다, 뭐 아니면 일찍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제가 미래라면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날 것이다. 정도보어를 쓰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정도보어라는 건요. 이미 발생한 동작 혹은 지금 일어난 일,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그 동작이 어떠한지에 대한 서술을 해야 되는데 내일 나는 일찍 일어날 것이다. 시제가 미래가 되면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미래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미래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꼭 이렇게 밑줄 그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도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는요. 수로라는 것에 뒤에 붙으면 됩니다. 수로라고 해서 중국어에서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크게 형용사와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 뒤에 더를 붙이고요. 이 형용사와 동사에 대한 정도 표현을 이 뒤에다가 연달아 써준 다음에 문장을 마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쁘다에서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예쁜 정도가 대단히 그녀가 예쁜 정도가 완벽히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녀는 완벽하게 예쁘다. 그녀가 뭐 대단히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건요.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형용사 한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동사가 올 때는 그때는 뭐 이야기가 조금 쉬워요. 동사 한 정도가 동작을 한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활용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도부어는요. 말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정도부어는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보다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훨씬 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훨씬 많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기본적으로 다시 알아보면,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말하는 동작을 합니다. 슈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자, 말하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어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요? 뭐 제 친구는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하는 정도가 빠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말을 굉장히 느릿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하는 정도가 느리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손으로 적으면서 문장 정리를 해보면요. 자, 말하다라는 이 동사를 꾸미고 싶어요. 말을 하는데 말을 빨리 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을 느리게 천천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자, 슈어란 동사가 우선 하나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콰이, 만이라는 정도 표현이 뒤에 붙습니다. 그런데 슈어, 콰이 슈어만 이렇게 바로바로 붙일 수는 없어요. 이때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정도부어더라는 것이 필요하죠. 정도부어더는요. 위치가 어디다? 동사의 뒤다라고 해서 이 동사 뒤에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슈어더快, 슈어더慢이라고 하면 말을 빨리 한다, 말을 늦게 한다라는 표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런데 사실 입문 단계를 떼신 분들이라면 중국어에서 꼭 이걸 지켜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규칙? 어떤 규칙이에요?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죠.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국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자, 혹시나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니하오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니하오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워하오, 나 좋아, 나 잘 지내 라고 이렇게 워하오 라는 대답을 하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어때요, 여러분? 니하오마?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워하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어떤 걸까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네. 자, 만약에 워하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요. 중국인들은 기다릴 거예요. 워하오라는 의미 안에는요. 나는 잘 지내는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뉘앙스가 어때요? 난 잘 지내는데 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워하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 다른 문장이 있어야 돼요. 워하오, 난 잘 지내는데 우리 엄마는 잘 못 지내셔. 난 잘 지내는데 내 친구는 별로야.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이 와야지만 문장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난 잘 지내 라고 해서 내 얘기만 하고 문장을 딱 끝내고 싶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흔이죠. 我很好 이렇게 흔이 있어야지만 문장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 하나와 형용사가 하나 있는 문장에서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부사 흔히 붙는 걸 일반적으로 문장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활용을 합니다. 이거를 혹시라도 깜빡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중국어에서 주어 하나, 형용사가 하나 있는 문장에서 흔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역시나 우리가 중급 단계에 온다고 해서 이 사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흔이라는 부사가 있어야 되고요. 흔을 넣고 싶지 않다면 다른 부사 있죠. 타이, 전, 非常 이런 부산들을 꼭 반드시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说得快라고 한다면 말을 빨리 하는데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만약에 말을 빨리 해 라고 해서 문장을 끝내고 싶다면 说得很快라고 해서 흔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정도부어랑 이 부사와 같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정도부어를 먼저 조금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앞에는 무조건 부사가 붙어야 된다는 걸 두 번째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장들 한번 더 많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다른 예문을 조금 적어 놨습니다. 세 가지 예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예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 동사와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사이에 있더라는 한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읽어볼게요. 我弟弟吃得很慢. 我弟弟吃得很慢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문장 구조를 조금 나눠볼게요. 我弟弟 내 남동생이요. 그쵸? 내 남동생이 吃 먹습니다. 吃 먹어요. 자, 더가 붙으면 뭐뭐한 정도가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吃的 먹는 정도가 很慢 느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남동생은 밥을 늦게 먹어요. 내 남동생은 늦게 먹습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늦게 먹는다. 한국어에서는 늦다, 먹는다 라는 표현이 순서대로 나오지만 중국어에서는 반드시 동사 먼저 먹는다. 먹는 동작이 늦다. 이렇게 한국어와 순서가 달리 나온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아래 문장을 보시면요. 他睡得很晚. 他睡得很晚 이라고 했습니다. 他 주어죠. 그는요. 睡 하면 뭐예요? 자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잠을 자다 라는 뜻이죠. 睡的 잠을 자는 정도가 很晚 늦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늦게 잔다 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자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他睡得很晚 그는 늦게 잔다 라는 말인데 한국어에서는 늦게 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어에선 잔다, 자는 정도가 늦다 이렇게 순서가 달리 바꿔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老师说的真快. 老师说的真快 라고 했습니다. 자, 老师 선생님이요. 说 말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말하는 말하는 정도가 真快 정말 진짜로 빠르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참 빨리 말씀하셔 이런 뜻인데 한국어에서 빨리 말한다가 중국어로 가니까 말하는 정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뒤바뀌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요. 이 문장들에서도 지금 보면은
동사가 다 나와 있죠. 동사 뒤에 정도부어 더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동사의 정도에 대한 형용사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늦다. 네, 늦다 뭐예요? 동작이 늦다라는 뜻이죠. 와는 뭐예요? 와는 시간이 늦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늦었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동작이 느릿한 것과 시간이 늦은 것과는 엄연히 다른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빠르다가 등장을 했죠. 네. 자, 전부 다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이 아닌 이제 늦다, 동작이 늦다, 형용사, 시간이 늦다, 형용사, 그 다음에 동작이 빠르다, 형용사입니다. 이 앞을 가만히 보시면요. 전부 다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부사가 흔 혹은 준 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정도부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긴가민가 알 듯도 하지만 또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플러스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어를 집어넣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 얘기를 할 때요. 항상 빨리 먹는다, 뭐 늦게 잔다, 말을 빨리 한다 이렇게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빨리 먹는다, 라면을 늦게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정도보에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목적어는 도대체 어디다 처리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도보어에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적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 먹는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내가요, 먹습니다. 근데 뭘 먹어요? 일반적으로 판, 그쵸? 밥이라는 목적어가 등장을 하겠죠. 我吃饭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순서에 맞게 등장을 했습니다. 我吃饭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도보를 이제 적어서 밥을 먹는데 뭐 빠르다 늦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문장을 쓰는 게요. 바로 我吃饭 그 다음에 더 쓰고 그리고 나서 很快 나는 밥을 빨리 먹는다 이렇게 문장을 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류를 한번 잡아내 볼게요. 자, 정도부어 더는요. 일반적으로 어디 뒤에 위치가 어디 뒤에 붙는다라고 했죠? 네, 정도부어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보어는 반드시 동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 뒤에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 동사 여기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고 정도부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법이 틀리죠. 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오류를 도대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추라는 동사를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바로 연달아 붙이는 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도보어 앞에다 동사를 한 번 더 적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요. 我吃饭 나는 밥을 먹는데 吃的 먹는 정도가 很快 아주 빨라. 이렇게 문장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도보어 앞에 동사를 넣어야만 한다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정도보어 앞에 동사를 한 번 더 적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보면요. 我吃饭 나는 밥을 먹는데 吃的 먹는 정도가 很快 아주 빨라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초급에서부터 사실은 입문 단계에서부터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어는요. 한 문장 안에 똑같은 단어가 2번 등장하면 3번 등장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어는요.
간결한 문장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굳이 두 번, 세 번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我吃饭, 吃的. 네, 이렇게 吃란 동사가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무언가 하나를 생략시키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듭니다. 그래서 생략시키려고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吃란 동사를 생략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고 또 뒤에 있는 동사 吃를 이제 생략시킬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절대 생략시킬 수 없는 동사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왜? 2번을 생략시켜버리면요. 어법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the 앞에 동사를 꼭 넣어야 된다는 어법을 지키기 위해서 吃的는 붙여놓기로 하고 2번 동사 吃는 남겨두기로 하고요. 앞에 있는 동사를 생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만들어서 읽어보면요. 我 나는 饭 밥을 吃的 먹는 정도가 很快 아주 빨라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간결한 문장을 적어보면요. 我 나는 饭 밥을 吃的 먹는 정도가 很快 아주 빠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 문장에서 我, 饭 사이에 吃라는 동사는 생략시켜 놓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정리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옆에 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더라는 것은 정도보어 더라는 것은요. 앞에 동사를 꼭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취하기 위해서 목적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동사를 생략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장 안에 넣어보면요. 我说汉语 네, 我说汉语 무슨 뜻이에요? 내가 중국어를 하는데, 내가 중국어 말을 하는데 说的 말하는 정도가 不错 아주 잘한다 라는 뜻입니다. 不错는 정확하게 很好랑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我说汉语 내가 중국어 말을 하는데 说的 말하는 정도가 不错 아주 잘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정도보 앞에 있는 说라는 동사는 어법상 필요한 단어이므로 앞에 있는 슈어를 생략시킬 수가 있죠. 자, 생략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보면요. 我 나는 한이 중국어를 说的 말하는 정도가 不错 잘한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我男朋友开车开得很好라고 했습니다. 자, 我男朋友내 남자친구는요. 开车 무슨 뜻이에요? 开车 운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자, 내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는데요. 开的 운전하는 정도가 很好 아주 잘합니다. 네. 开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는데 the 앞에 있는 开는 어법적으로 필요한 단어이고요. 그 앞에 있는 开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략시켜서 문장을 읽어보면 我男朋友 내 남자친구가 차를 开的 운전하는 정도가 很好 아주 좋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다 이 얘기죠. 자, 다음 이제 문장을 보실게요. 我妈妈做菜做得很好라고 했습니다. 我妈妈 우리 엄마가요. 做菜 요리를 합니다. 그렇죠? 做菜 하다 요리를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做的 요리하는 정도가 很好 아주 좋다, 잘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 the 앞에 있는 做는 동사 생략시킬 수 없으므로 앞에 있는 동사를 생략시켜 보면요. 我妈妈 우리 엄마는 菜 요리를 做的 하는 정도가 很好 아주 좋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도록 하실게요. 他唱歌
唱得不错. 네. 他唱歌라고 하면 뭐예요? 그가 노래를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가 노래를 하는데요. 唱的 노래하는 정도가 不错 역시나 很好의 의미입니다. 아주 좋다라는 뜻이죠. 자, the 앞에 있는 창은 생략시킬 수 없으므로 앞에 있는 창을 생략시키고요. 간결하게 읽어보면 그는요. 그 노래를 唱的 부르는 정도가 不错 아주 좋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을 때 동사가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중국어는 똑같은 단어 2번 쓰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생략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있는 그런 정도보어에 대한 문장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부정형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늘 항상 잘하고 중국어 말에 잘하고 운전 잘하고 요리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를 수만은 없습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제가 그대로 부정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형은 우리가 뿔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뿔을 넣으면 못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마음에 드네요. 2번째 문장으로 한번 부정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 남자친구는 운전을 잘한다의 부정형은 내 남자친구는 운전을 못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뿌라는 부정형을 사용을 할 건데 도대체 이 뿌의 위치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뿌는 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그쵸? 뿌 동사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동사가 1번 하나 등장을 하죠. 동사나 형용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동사가 하나 등장하고 동사가 2번 등장을 하고 형용사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자, 뿌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한번 다 넣어서 읽어볼까요? 자, 我男朋友不开车 뭐예요? 운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不开的 운전하지 않는 정도가 그 다음에 不好 안 좋다. 어디다 넣으면 적절할까요? 자, 우리가 운전을 잘한다의 부정형은요. 운전을 못하는 거죠. 운전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다만 운전하는 사실은 그대로 두고 이 정도에 대한 표현만 잘한다, 못한다를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에는 뿌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我男朋友开车 내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开的 운전하는 정도가 그렇죠. 바로 이때 부정형 뿌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정도가 很好든지 아니면 不好 못한다든지요. 네. 그래서 부정형은요. 앞에 정도보어 앞에 문장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정도 표현만 부정형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문장 안에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형 기본 틀은요. 정도보어 정확하게 앞에 문장 그대로 두시고요. 뿌는 그 뒤에서 네, 적용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他起床起得不早. 他起床起得不早 라고 했습니다. 자, 완벽한 문장 여기 앞에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요. 네, 저는 이렇게 2번 문장을 끊도록 할게요. 他起床 그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기상하는데 일어나는데 起的 일어나는 정도가 不早 이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정도가 이른지 늦은지에 대한 표현은 뒤에서 네, 문장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我妹妹说英语说得不太流利 라고 했어요. 我妹妹 내 여동생이 说英语 그쵸? 영어를 말하는데 说的 말하는 정도가 不太流利 그다지 유창하진 않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여동생이 영어를 말을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네,
말하는데 유창한지 유창하지 않은지 부정형인지 긍정형인지는 뒤에서 적용하시면 되시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最近我吃饭吃得不太好라고 했어요. 最近 요즘에 최근에 我吃饭 내가 밥을 먹는데요. 吃的 먹는 정도가 不太好 그다지 좋진 않아. 나 요새 밥을 잘 못 먹겠어.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밥을 먹는 동작은 그쵸? 당연히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역시나 이 세 문장도요. 똑같은 동사 치, 치, 슈어, 슈어, 츠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뒤에 있는 동사는 건드릴 수 없고 앞에 있는 동사는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도부호의 이제 긍정과 부정, 목적어가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정리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도부호의 의문문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정도보호의 의문문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건데요. 자, 아무래도 보어를 처음 접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정도보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어 중에서 정도보어는요. 굉장히 활용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도보어로 표현을 대부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질문이든 평서문이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만큼 네,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문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最近你过得好吗?最近你过得好吗? 라는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보이시는 꾸어라는 표현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꾸어는요, 아마, 그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꾸어는 우리가 이번 강에서 배웠던 더라는 단어만큼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꾸어, 사성으로 꾸어라고 읽으면 이때는 동사로서 지나가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리를 건너다, 지나가다 라고 할 때 꾸어라는 단어를 쓴다 이 얘기죠. 자, 동사로서 꾸어 하면 첫 번째 네, 지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번호로 좀 매겨볼게요. 두 번째는요. 지내다,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내다, 보내다 무슨 말이에요? 네, 바로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지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꾸어 뒤에 어떤 기념일이 오죠. 혹은 어떤 날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보내다, 지내다 혹은 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명절을 쇠다, 뭐 추석을 쇠다, 설날을 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꾸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꾸어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을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사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꾸어 이렇게 경성으로 읽으면 이때는 동태조사로서 네, 우리가 경험태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吃过라고 하면 이때 무슨 뜻이 돼요? 먹어본 적이 있다. 看过 본 적이 있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죠. 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정도부어 过的라고 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过는 품사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네, 동사가 되겠고요. 자, 最近你过得好吗? 라고 했으니까 동사 1번의 의미 지나가다. 요새는 어떻게 지나가니? 이거는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사의 의미, 지내다, 보내다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새 너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냈니?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 꾸어더 지내는 정도가 하마 좋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요 이제 중급 단계니까 여러분 더 이상 니 하마 이런 표현은 하지 마세요. 정말 중국인 입에서요 니 하마 라는 표현이 등장할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중국인들은 니하오마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니?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면 중국인들은 정도부어 더를 사용해서 最近你过得好吗?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급 단계의 포인트는요, 정말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스러운 중국어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니하오마 X 더 이상 니하오마 하지 마시고요. 니꾸어더好吗? 라고 질문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他说汉语说得好不好?他说汉语说得好不好?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뭐예요? 说汉语 그가 중국어를 말하는데 说的 말하는 정도가 好不好? 좋아 나빠? 잘하니 못하니? 라고 질문을 했네요. 자, 가만히 보니까요. 위에서는 마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好不好 서로 정반되는 정반 의문문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잘해 못해? 이렇게 조금 따지듯이 물었는데요. 역시나 정도 보어에서도 우리가 중국어의 일반적인 의문문의 형태, 마 의문문, 정반 의문문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는요. 今天我穿衣服穿得怎么样?今天我穿衣服穿得怎么样?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 我穿衣服 내가 옷을 입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穿的 입은 정도가 怎么样? 어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사용하는 怎么样을 이용한 의문문이 되겠네요. 怎么样은 품사가 의문, 대사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의문 대사를 활용해서도 의문문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의문문, 우리 마 의문문, 정반 의문문, 의문 대사 의문문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 익숙해질 수 있게끔요. 1강부터 20강까지 전부 다 정도보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번 강에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또 2강, 3강에 가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정도보어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활용을 해보실 거니까 너무 마음에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중급 1, 중급 1의 1강이요. 조금 내용이 길게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강에서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기대해 볼게요. 你们辛苦了，再见。